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 비책. 자, 이제 두 번째 대단원이네요. 고려시대에 들어왔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 가시리 서경별고 고려 가요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고려 가요라 그랬는데요. 고려 가요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등급 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가요의 특징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고려 가요의 개념은 고려 시대의 평민들에 의해서 주로 창작됐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문자로 정착되었으며 조선시대 궁중 연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윤색 개작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궁중 그 음악으로 편입돼서 이 내용과는 관련 없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작품을 통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요, 중요하죠.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 연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분전체라고도 하고요. 아무런 뜻이 없이 악류를 맞추기 위한 후렴구가 발달해 있다. 후렴구, 의미가 없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온 거. 그리고 여음이 발달돼 있다라는 거죠. 남는 소리. 그리고 332조의 음수율이 주로 나타나고 3음보라는 거 여기 빠져 있네요. 3음보에 운율이 드러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작가 대부분은 미상이지만 고려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생활과 감정을 노래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서 그 유교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내용들,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버려졌어요. 그래서 고려가가 이렇게 없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가의 특징을 꼭 오마이노트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시리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연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마치 현대시에 연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고려가의 특징 분연체, 분절체라는 거예요. 자, 가시리 있고 나는 이렇게 끊어지죠.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요. 가시리 있고 나는 요거는 여음이에요. 여음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음 운율을 맞추기 위한 남는 소리죠. 근데 가시리 세 글자 있고 두 글자. 그래서 2조다. 그리고 3음부죠. 이게 운율이죠. 자,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보니까 가시리 A, 가시리 있고 A, 버리고 B, 가시리 있고 A, B, A 구조로 반복되는 거죠. 자, 위 증질과 대평성대. 그러니까 위는 감탄사고요. 증질가는 그러니까 어떤 악기의 소리를 흉내냈다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위 증질과 대평성대라는 것은 후렴구로서 의미가 맞지 않아요. 뭐 태평성대라는 말은 태평성대하길 바랍니다 이런 건데, 그런 내용은 이 가시리의 내용은 이별의 노래잖아요. 근데 내용과 그 일치하지 않는 식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간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한민정음이 창제되고 이제 궁중음악으로 편입돼서 개작 윤색됐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과는 관련 없는 의미의 시어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 후렴구 고려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별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날 버리고 갈 거냐? 뭐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별에 대한 원망. 자,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원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조되는 거예요. 잡사와 붙잡아 두고 싶지만, 부월이 말하는 두고 싶지만 선하면, 누가? 붙잡고 싶은 거는 누가요? 주체는 화자죠. 화자가 붙잡고 싶지만 선하면, 누가 선하는 거죠? 그렇죠. 님이죠. 님이 선하면, 아니 올시에라, 리을시에라 이거 배웠죠. 기억나죠? 리을시에라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라는 게 뭡니까? 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 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님이 서운하게 하면 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이게 바로 뭐예요? 전통적인 여인상이에요. 전통적인 여인상. 그렇기 때문에 이 날러는부터를 보시면 날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 지금 아니 올까 두렵다. 요 부분이요. 사실은요. 요 부분이 이별에 대한 이게 수동적인 자세예요. 수동적인 자세. 왜 수동적이냐면 이게 전통적인 여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을 감내하고 인종의 정서라고 그러죠. 인종이란 말이 뭐냐면 참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통적인 여인들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요, 여기에서는 그 원망의 감정이 고조가 됐고, 전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체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여인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서론님이라고 하는데, 서러운 님인데요. 이 서러운 님에 대한 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체를 화자로 보느냐. 주체를 님으로 본다는 건 서러님, 서러워하는 님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님도 이별을 서러워한다 이 소리예요.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님도 나와 이별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지만 화자가 서럽게 하는 님이지, 나를 서럽게, 화자가 주체가 되면요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 되는 거예요.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셔 돌아오소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바로 바람이죠. 이게 소망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에서는 이별 후의 재회에 대한 소망과 기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경별곡 가보죠. 서경별곡도 아주 뭐 이별의 전과 한을 이야기하는데, 서경별곡과 가시리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지금 가시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여인상, 수동적으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A불비 정서 그리고 인종의 정서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서경별곡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도록 합시다. 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보시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땡땡땡 아질가 땡땡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닭곤대 아질가 닭곤 이렇게 되죠. 여해물은 아질가 여해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고전이든 현대든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아질가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감탄사의 여음이에요. 자, 서경이 서울히 마르는 서울이지만 위 두어렁성 다링들이. 이것은 뭐예요? 지금은 이 내용 자체도 이별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위 두어렁성 뭐예요? 굉장히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죠. 이거 후렴구예요. 후렴구. 악기 소리를 흉내냈다라는 거죠. 닭곤대 중수한데
닦은데 소성경을 고외 말은, 이게 괴다라는 게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지만, 이렇게 괴요 말은이라고 원래는 써야 되는데 아마 잘못 쓴 것 같아요. 사랑하지만, 자, 여해 물은 여희기보다는,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 길쌈하던 배, 이것이 바로 뭐냐, 여성 화자임을 알려주는 소재예요.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소재예요. 길쌈하던 배,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길쌈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이별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하던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괴실한데 날 사랑해준다면, 우러곰, 울면서 존니누이다. 우러곰은요, 여기서 곰은 강세 전미사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준다고만 하면 나는 울면서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실이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일단 또 이제 복습할게요. 자, 이별의 거부와 연모의 정을 하는 게 서경 노래다. 자, 구슬이 바위에 귀신들, 떨어진들. 구슬은 뭘 상징하냐? 화자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시적 화자의 사랑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인들 그치리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끊어지겠다, 끊어지지 않겠다. 그렇지, 이건 서류법이죠. 끊어지지 않는다. 지문해를, 천년해를 외오곰, 여다라는 건 가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천년 동안 외오곰, 홀로, 곰이 또 강조하는 거예요. 강세전미사. 여신들, 살아간들, 천년 동안 내가 혼자 있는다고 해서 신인들 그치리까? 믿음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것도 서류법이에요. 그러면 지문해를 외우곰 여신들, 천년 동안 외롭게 살아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화자가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의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강조.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요 부분이 아주 재미난데요. 뒤에 이 다음에 배우게 될 게 정석가인데요. 이 내용이 정석가의 6년과 동일해요. 그 이유는 뭐냐? 좀 써줄게요. 정석가의 6년과 동일합니다. 내용이 동일해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유행하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유행하던 표현이었을 것이다. 혹은 고려가의 특징이 구전성이라고 그랬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중에 어느 곳에서 서경별곡에서 빌려왔든 아니면 정석가에서 베꼈든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구전되는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소주제를 보시면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 변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다음으로 가보죠. 재밌어요.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자,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대동강은 물이잖아요.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데, 어떤 마이너스 역할을 하냐면 단절, 즉 이별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님이 물을 건너가면 나하고 멀어지니까 이별의 공간이에요. 이별의 공간. 배네요. 배는 여기서 이별의 도구죠. 배내어 놓느냐 사공아. 근데 지금 뭐예요? 사공을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에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배가 있어서 이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님이 나를 떠나서 이별하는 겁니까? 님이 나를 떠나서 이별하는 거죠. 사실은 원망의 대상은 님이어야지 맞는데, 이것은 화자가 그 원망의 대상을 님으로 하지 않고 사공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비난과 원망을 그쪽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화나거나 그러지만 그 님을 너무 사랑하거나 그 대상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그 대상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애꿎은 대상을 찾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공은 애꿎은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를 합니다. 내 가시, 내 각시가 럼난디 몰라서. 럼나다라는 게 음란한지 몰라서, 바람난지 몰라서, 이런 뜻이에요. 저주하는 거죠. 아주 그냥 저주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내 각시가 음란한지 몰라서 열배 떠나는 배에 연진다 사공아 얹었느냐? 내 님을 태웠느냐? 이런 소리야. 네가 너 뱃사공 너 엄마 내가 사랑하는 님 태우고 가지? 너 임마 네 각시 임마 바람난 줄도 모르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지금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 요로 부분이 미적 범주가 골개미예요. 대상을 비난함으로써 웃음을 주는 거죠. 사실은 사공 때문에 이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별의 원인이 사공 때문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공 때문이라고 여기니까 우스운 거잖아. 보는 우리 입장에서. 이게 골개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꽃. 여기서 꽃 뭐를 상징하냐? 화자의 질투의 대상인 새로운 여인입니다. 새로운 연인. 그러니까 님이 나를 떠나는 이유가 살짝 나오는 거죠. 새로운 여자가 생겨서 떠나는 거예요. 배 타 들면, 배를 타면 걷고리이다. 꺾는다. 무슨 소리예요? 꺾는다라는 것은 그 여자하고 사랑을 맺을 것이다. 새 여인과 사랑을 맺을 것을 염려한다라는 거죠. 배 타들면 꺾을 것이다.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남녀 상열지대에 해당될 수 있는 구절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사경별곡하고요 가시리를 비교해 보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오마이노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이거는요 정말 문제 꼭 나옵니다. 가시리 서경별곡은 공통점이 뭐냐?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고려 가요다. 삼음보 후렴구가 있고 분연체다라는 거고, 화자가 여성이다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가시리 같은 경우는 자기 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통해 재회를 기약해. 소망의 정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고와 순정의 미덕을 간직한 수동적인 수동적. 하지만 서경별곡은 이별을 거부하면 임과 함께 있는 행복과 애정을 강조한다. 적극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지향적인 여성이다라는 거죠. 이별의 정환을 계승했는데 황조가에서부터 시작돼서 고려가요 가실이, 서경별곡, 정지상의 송인, 황진이의 시조,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리고 민요 아리랑까지 이어지는 게 이게 이별의 정환의 계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고시대 황조가, 가실이 서경별곡, 송인, 황진이 시조, 진달래꽃, 뭐 민요 아리랑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것도 다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는 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32쪽으로 가셔서 이제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제 가시리부터 정리하면 갈래의 특징, 요거 5마이너트 정리하셔야 되고, 갈래 서정적이고 민요적이며 전통적이며 여성적이다. 4연 각 2구 분연체고 운율 332조의 3은 뭐 주제는 이별의 정한 특징, 반복법을 사용하고 간결하고 소박한 함축적인 시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거 5마이너트 정리해 주시고, 자, 서경별곡 고려가요 이별의 노래이면서 남녀 상열 지사다. 자, 3연의 분연체 333조의 3음보 이별의 정한 특징은 반복법과 서리법이 사용되었고 간결하고 소박하며 함축적인 시어를 구사하고 있다라는 거. 자, 아까 고려가의 특성은 정리했고요. 화자의 심리 변화, 이거 가시리에서 화자의 심리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요거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요거 5마이너트 좀 정리해 주세요. 원망이 심화되고 하지만 체념하고 소망의 기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화자의 태도는 정말 중요하죠. 님이 곧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별의 슬픔을 참아낸다. 소극적이고 순종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전통적 여인상이다. 진달래꽃도 생각해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이별의 정서를 따라하고 있죠. 전통적인 여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시면 화자의 정서, 서경별곡이고요. 이별을 아쉬워한다. 그리고 2연에서는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맹세한다. 3년은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과 걱정. 화자의 태도, 이거 중요하죠. 정든 고향이나 일상적인 삶을 모두 버리고 님을 따르겠다면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적극적, 자기중심적, 현세 지향적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시리하고 서경별곡 오늘 다 공부했는데요. 5마이너트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